윤 소장입니다. 22년도 7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그 대통령이 좀 일한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근데 지금 뭐 지지율도 너무 안 좋고 아무래도 대통령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굉장히 시끄럽고 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산업이 전 산업이 역전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좀 대통령이 잘 해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전 정권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난리였고 돈을 풀어도 경기 부양이 안 되는 디플레 때문에 난리였고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 임팩트가 돼가지고 또 180도로 바뀌었는데 코로나 지금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이제 인플레 때문에 난리고 거기에다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지금 인플레가 너무 플러스 가혹하게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일이 해외에서 무슨 임팩트가 있을 때마다 국가 정책이 확 바뀌죠. 근데 너무 안이하게 지금 현 상황을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한데, 코로나도 지금 이렇게 돼서 불안하고 한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국가에서 보여주지 못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7월에는 특별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규제나 소식들이 없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규제책으로 가장 강력했던 게 이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지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26번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금리가, 제로금리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의 버블이 이제 터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 좋죠. 산업 자체가 이제 위축되어 있는 거고. 이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부동산 산업을 지원을 하겠죠. 규제를 풀고 반대로 산업이니까 어쨌건.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고 뭐 언론에서는 뭐 아파트 뭐 폭락이다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요때 사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요때 사면 되죠. 요때 못 사죠. 사실은 이때 사야 되는데 나중에 살려고 그래. 떨어지면은. 근데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기존에 이제 뭐 재개발 아파트도 있고 뭐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신규 아파트 중에는 또 우리 검단 신도시처럼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신도시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아파트 경기가 좋고 건설 경기가 좋고 한적구를 떠나서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 빨리 매입하는 게 가장 싸게 저렴하게 구입하는 건데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금리가 올라간다면 매 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 시간차를 맞출 수 있는 일반인들은 없죠. 업자들도 맞추기 힘든데, 업자들도 뭐 부동산이라고 해봐야 뭐, 대부분의 부동산 하시는 분이 뭐, 수수료 작업, 전월세,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투자 쪽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나기도 힘들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어요. 국가는 항상 타임이 2타임 정도 뒤집니다. 타임에 맞게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국민을 의식해서인지 규제는 빨리 정치적으로 해버리고. 규제를 이제 푸는 거는 한 2타임 정도. 그 2타임 기간 동안에 없는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죠. 지금 검단 신도시 마지막 신도시잖아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라. 이래도 못 사죠, 이제.
경험이 없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나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해주는 빨리 사라고 해서 해주는 매수 그런 타입들의 거래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규제를 막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부동산 규제를 안 풀어서 그 부동산 산업이 위축이 돼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흐르면 또 정권이 바뀌죠.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어저께 보니까 뭐 20몇 프로라고 하는데 좀 많이 실망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정권 초기에 20몇 프로가 뭡니까? 그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 옛날에 제주도지사였던 그 원희룡 그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토부 장관인데 이 사람도 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규제 지역을 뭐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1차적으로 규제 지역 해제한 게 그 일부 대구인가요? 대구 일부 해제하고 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해제 안 했습니다. 말로만 해제하고 잠깐 비쳤는데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정치적으로 막은 것 같아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규제 지역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보통 한 1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중개업 하시는 분이 10만 명 되고 자격증 가지신 분들 막 요즘에 자격증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부동산업 자체가 지금 괴멸이 된 상태입니다. 수수료 또 제가 예상하기에는 우리 조정지역도 투기과열 지역 거의 다 지정이 됐어요. 전 국토가 토지도 다 묶여 있습니다. 풀기는 쉽지가 않지만 빨리 풀어야 될 거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또 정권이 바뀝니다.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은 특징이 있잖아요. 부동산의 동결 효과라 그러죠. 갑자기 뜨거웠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게 부동산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지금 5%대까지 주담대 금리가 올라와 있고 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왔고 3%까지 간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내려가야 되죠. 그래야 우리나라 기존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부동산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안 좋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파트를 사려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사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빨리 사셔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져요. 한번 오른 물가는 거의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축비가 상승이 되고 우선은 원자재 가격이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건축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건축회사들이 건축을 안 합니다. 요즘에 분양도 안 해요. 맨날 사전 청약이니 뭐니 그런 거 하라 그래. 사전 청약을 이렇게 많이 한 때가 없었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를. 그리고 분양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사전 청약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양 아파트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마 분양가를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가장 낮은 가격을 국가에서 저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근데 이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분양가가 올라간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뭐 2억대 후반 수도권에서 다 이랬어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들 분양가들이. 지금 4억대 중반. 제가 그랬잖아요. 6억대 갈 것 같다고. 내년이면. 빨리 분양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분양받을 때가 있어야지. 분양을 안 하는데. 빨리 해놓으시고 공포는 잠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는 내려간다. 그때 가면은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출렁일 거다. 근데 성장과 아파트 가격 사이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국가적으로 보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우선 정책이 나온 겁니다. 문정부 때도 그래서 일본 애들이 소부장 우리나라에다가 수출 규제를 하니까 성장 일변도로 그냥 청와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던 게 기재부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포라 그래갖고 저기 뭐야 가격이 떨어진다. 분양가가 안 떨어지는데 가격이 어떻게 떨어져요?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항상 불경기 때 사서 주식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공포에 못 사죠. 남들 그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는 보니까 그 공짜로 얻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공포를 이겨낸 사람. 아파트는 분양에서부터 입주 때까지 우리나라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우리 호반, 제가 살고 있는 그 호반 서밋 1차 같은 경우도 중간에 뭐 코로나 왔지. 또 그 다음에 뭐 했냐. 코로나 온 다음에 저 6월 달에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죠. 2년 전에. 다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공포를 다 견디고 다 갖고 가는 사람들,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다 차 있잖아요. 비어있는 아파트가 많다고 별 걱정을 다 해. 남의 아파트에, 부동산에. 소유권은 다 없는 게 어디 있어. 소유권이 다 있잖아요. 가격이 어디서 떨어진다. 기존 주택들 가격 떨어지는 거야. 서울 시내에서. 프리미엄이 붙었다가 조금 출렁이다가 나중에 또 상황이 반전되면 내가 우여곡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옆에 전철이 생기고 GTX도 생기고 서울까지 익스프레스 도로도 생기는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런 자체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요인인데 장기적으로 지금 착공해서 뚝딱 전철이 만들어지고 오늘 야 전철 만들어 내일 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 거지. 우리 전철 그 계양역에서 연장되는 전철 1호선 101역, 102역, 103역으로 지나가는 전철도 지금 24년 개통 예정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한 1년 반 전서부터 공사하고 있는데 도로도 지금 태리강 고속도로 익스프레스 도로 그 금성 예미 뒤쪽으로 해갖고 가는 것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내일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저 매립장 도로 지금 4차선이거든요. 검단 신도시 아라뱃길 사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거 바로 만들어집니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공사 지금 시작하면은 한 2, 3년 걸리죠. 다 그 시간 동안에 우여곡절이 있다. 그게 다 지가가 상승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다.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또 GTX 지금 아직 뭐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났지만 아마 이 경기 침체가 오면 국가에서는 SOC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비율을 높여서 빨리 할 거다. 그런 경기 그 침체기에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국가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GTX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봅니다.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대통령. 그런 거 해가지고 만회하려고 하겠지. 하여튼 시집이 없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이 공포 어디서 하지 말고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셔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여기보다 싼 데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 분양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최저선이라는 옆에 재개발 재건축 이거보다 다 1억씩 비싸게 나와요. 신도시보다 분양가들이 규모가 크고 하니까 좋잖아요. 와서 들어와서 살면 신도시는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다음은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에는 특별히 특별한 이벤트가 7월에는 없었어요. 뭐 앞으로 분양이 있어야 되는데 분양도 지금 건축회사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죠. 회사들은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인허가를 갖고 있는 그 인천시장은 서구청장인가요? 누를 거고 할 겁니다. 지금은 분양할 타이밍이 아니고 손해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공급이 없어집니다. 수요도 없어지죠. 근데 사실은 지금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죠. 서울에 있는 이미 올라있는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라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에 기본 올라있는 기존 주택들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분양권인 상태에서 입주하는 이런 그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를 사시면 떨어질 위험성은 없어요. 제가 임 소장이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검단 신도시 실거래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파악이 되는 게 이제 그 계속 입주주 올해는 입주가 많다 그랬잖아요. 뭐 남파, 북파, 또 뭐 밑에 모아미래도 또 대방 디에뜨르가 이제 대방 1차죠. 1차가 지금 입주 중에 있고 이제 대방 디에뜨르가 기존에
검단 신도시는 분양할 때서부터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분양 호반 같은 경우는 호반 1차 같은 경우는 호반섬의 1차 같은 경우는 우리 분양가 상한제 지역 택지개발지구에는 그 전매 제한이 1년이었죠. 그래서 호반은 분양한 지 호반 금호 올림 유승한 애들 그때 굴선 대책인가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분양한 지 1년 이후에 이제 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됐었죠.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6월 달에, 재작년 6월 달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전면 금지가 됐는데, 그때 분양할 당시에 전매 제한 3년으로 늘어나니까 건설회사들이 입주를 6개월씩 뒤로 미뤘죠.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그 물량들이 올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올해 쏟아지면서 이제 지금 거래 물량들이 많은데, 그다지 거래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만큼은 보통 저희가 아파트 한 1000세대 정도 되면 한 300개 건 정도가 분양권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에 비하면은 많지는 않고, 실거래가 건수가 북파, 그 보타닉파크 있잖아요. 북쪽 파라곤 그 1차. 보타닉파크 같은 경우는 7월에 4건이 됐고, 8월에 3건이 됐습니다. 합해서, 지금 7건이 돼 있는, 8월은 뭐 이제 초반에 한 거니까, 그러고. 밑에 검단, 디에뜨르 대방 1차 같은 경우는 7월에 3건이 됐고, 생각만큼 그렇게 그 전매가 많이 되지가 않는 거는, 원인은 뭐, 수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또 안 팔아서 또 보유 쪽으로 또 이번에 그 종부세 그 기준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종부세가 겁먹고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이제 그 종부세가 제가 한번 다음 달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종부세가 그 굉장히 그 금액이 낮아졌어요.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환원된다 그랬잖아요. 종부세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유 쪽으로 이렇게 돌리신 분들도 많고, 제가 그거는 미리 그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이, 가격이 높아지면 기준이 상향이 되고, 우리 3억, 뭐 6억, 9억, 뭐 1%, 2% 취득세 구간, 종부세 구간, 또 양도세 구간 다 상향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타이밍이, 시차가 지금 이 중간에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상향될 거다 했는데, 좀 상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낸 사람들은 적게 내고, 양도세도 지금 뭐 36조가 거쳤다 뭐 한다 했는데, 중간에 이제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팔았잖아요. 결국에서는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잖아. 그런 상황이 됐고, 중심상가가 분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심상가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번 달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공급이 처음에 중심상가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공급이 워낙 많고 임대를 맞춰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분양받은 수분양가자가 임대를 못 맞춰가지고 내가 이자를 낸다. 또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수익률 옛날에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중심상가 수익률 5% 잡아준다 그랬는데, 지금 5% 잡아주면 마이너스죠. 투자 뭐 하려고 합니까? 금리가 높아져 버렸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창업도 안 해요. 본인이 창업해서 들어갈 거면은 들어가서 해서 좋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래갖고 시행하는 사람이 뭐 많이 남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가부지 입찰을 안 한 거고. 후반 금호올림 쪽에 먼저 형성되어 있는, 금호올림 쪽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중심상가들은 기존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들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는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서 사용 승인이 나서 임대를 맞춰야 되는 상가들은 힘들 겁니다. 상권은 이쪽 호반이나 우밀이나 앞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 허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여기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 승인은 아직 안 났지만 임대 거의 안 맞춰지고 있잖아요. 딱 보면 나지. 가보라 그래. 누가 나한테 댓글을 달았더라고. 나 호반 1차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강아지 데리고 맨날 여기 산책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다. 상가 공급이. 근데도 지금 부동산이 상황이 안 좋죠. 이자가 올라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익률이 안 나잖아요. 상가는 투자인데, 상가에 거주하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지금 밑에 이주야택지가 지금 요번에 이주야택지 F1, F2 이렇게 지금 추첨을 해서 이주야택지가 진행이 됐는데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이쪽 이주야택지는 모르는, 지금 뭐 호가만 뭐 7억 8억인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5억 정도면은 5억 정도도 비싼 금액인데 뭐 7억 8억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뭐 수변호는 그렇게 나와도 괜찮지. 근데 이 이주야택지는 이 한 블럭에서 코너에 있는 상가들을 위해서 중간에 있는 이주야택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중간에 있는 임대가. 안 된다는 거죠, 장사가. 코너짜리만 돼요. 비싸도 코너짜리 살아. 나머지 뭐 2단계라든지 이쪽에 이주야택지라든지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선은 1단계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사시는 분들도 없고 한 사람들은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타이밍이 안 좋아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조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은 23년도서부터는 상가하고 주택하고 분리가 되죠. 옛날에 주택 면적이 크면은 비율이 크면은 주택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그 양도할 때 양도세를 따로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비과세가 없어지는 거죠. 한 채만 있으려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7월 달에는 그 뭐 이벤트가 없었고 뭐 지금 다음 그 종부세 부분에서 많이 완화가 되고 종부세가 그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환원되고 그래서 정해지니까 이제 또 주택이 보유 쪽으로 이제 그 보유나 또 떨어졌을 때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이 떨어졌을 때는 또 이때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떨어졌을 때는 보유하시는 분들이 증여를 많이 하죠. 언젠간 오르잖아. 오르는 건 정해져 있죠. 다만 이게 조금 나중에 문제고 처음에 문제인데 우선은 갖고 있으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항상 그렇지만 제가 한 6개월 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6개월 이전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지금은 이제 금리도 거의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유가가 지금 올랐다가 이제 경기 침체 예상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인플레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잖아요. 유가는.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조금 안 좋은 거는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 있단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달러에 투자해야 될 것 같다. 주식은 버블이다. 주식에서 다 망가졌잖아요. 주식을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적은 수익이라도 여러 번 이렇게 하려면 좋은데 우리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데이 트레이닝 하잖아요. 투기를 하는 거죠. 투기. 남의 돈 뺏어먹기. 근데 어떻게 국민연금이나 외국의 캐피탈이나 이런 사람들 큰 돈을 움직이는 펀드들을 자기가 개인이 이길 수는 없죠. 어쩌다 한번 저기는 할 수 있어도 여기저기 그냥 소문 듣고 누가 어떻더라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자세히 보시고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지금 뭐 1,300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못 사잖아요, 주식. 멘탈이 강하지 못한 거죠. 기관은 사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을 자세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이게 공포를 갖지 말고, 한꺼풀 벗겨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있는 그런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지금 사야 되지. 지금이 빠른 거지. 나중에 분양가 오른다면은 옛날에, 그때 살걸. 항상 그렇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는 뭐냐면은 공급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네,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질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신규 아파트 구축 사지 말라고. 신도시로 오라고. 서울은 달라. 서울은 신도시 공공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서울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뭐 그러지 말라고 해야죠. 서울에서 이미 밀집도가 너무 세고 강북은 뭐 서울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강남이나 서울이지 뭐.
이쪽으로 지금 계속 경기도 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 인구들이. 경기도가 지금 개발이 되고 옛날에 인천 하면은 별 볼 일도 없었는데 지금은 송도 있지, 청라 있지, 또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검단 신도시 있죠. 이미지들이 좋아진다는 거지. 옛날에 수원 하면은 저 밑에 있는 수원에 89년도에 이사 갔는데 저 밑에 있는 도시였는데 맨 끝에 1호선 맨 끝에. 지금은 되게 좋아졌잖아요. 광교 신도시도 괜찮고 분당도 괜찮고 성남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신도시 대규모 개발을 해놓으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경쟁력을 갖고 계속 인구도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조금은 생각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시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서 하는데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거 이러면 또 무조건 좋다 이런 거보다는 좀 유연한 생각을 갖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7월달 소식은 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좀 조그맣게 지금 짧게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8월달서부터는 또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것도 지금 화성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일주일의 절반은 화성에 와 있고 절반은 검단 신도시 사무실에 있습니다. 원당동 사무실에. 미리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좀 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조금 미리 전화를 주시면 제가 거기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정을 바꿔서라도 한번 상담을 하고 지금 화성에서 와 있는 이유는 앞으로 10년간 여기 경기도 남부 국제공항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인데 국제공항이 없죠. 서울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김포공항이 있고 인천은 뭐 300만 명 조금 이제 넘었나요? 인천 영종도 공항이 있고 수도권에 2040년이면은 뭐 김포도 그렇고 영종도도 그렇고 공항이 한계 상황이 된다. 이거는 뭐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수원역 밑에 있는 그 공군 전투비행장이 그 16년도에 그 화성에 있는 화웅지구 제가 여기 있죠. 화웅지구로 이전을 하는 후보지로 화웅지구가 그 단독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할 상황이 됐는데 화성시가 이제 비행기 전투기 소음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 또 시장도 바뀌고 경기도지사도 바뀌고 수원시장도 바뀌어서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협의체가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거기다가 뭐 경기 남부 국제공항까지 했고 같이 이렇게 통합공항으로 추진하는 안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그 먹잇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 평택도 한다 그러고 뭐 옛날에 당진에서도 한다 그러고 이제 숟가락 얹는 거죠. 근데 이제 땅 자체가 뭐 화웅지구가 간척지예요. 국가소유 농어촌공사 땅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영종도처럼 개발이 된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영종도 30년 전 정도 타이밍이 됩니다. 그때 한참 90년대 영종도 땅 뭐 투자해라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또 많이 왔다 가셨어요. 뭐 제가 뭐 여기를 투자해라 이게 아니고 저도 그쪽에 토지도 매입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은 그쪽이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되고 우리 손님이 그러시더라고. 화성에 땅 투자 안 하셨으면 투자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어디 가갖고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기가 막 좋고 이럴 때는 뭐 부동산에 대한 뭐 유튜브들도 많이 생기고 뭐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거의 막 없어질 거예요. 이제 자기가 특별한 아이템을 주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관심도 없어질 거고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자연히 수익의 저하로 될 거고 일종의 유행이었죠. 저는 3년 이상을 제가 이 검단 신도시 그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제가 단 한 번도 구독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제가 해보니까 현장에서 이 투자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투자 손님들만 이렇게 한 50분만 된다고 그래도 그분들만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해도 먹고는 삽니다. 다만 자기가 어떤 철학을 갖고 철학을 갖고 그분들한테 이득을 돌려드리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신뢰가 쌓여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일이죠. 누구나 일은 처음부터 출발은 하는데 꾸준하게 오래 하는 거는 10%도 안 돼요. 꾸준하게 오래 하는 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이 조그맣게 잠깐 이거 쉽지가 않아요. 또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양 산업이잖아요. 디지털 사회가 되면 될수록 뭔가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부동산업을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해가지고는 항상 눈을 유연한 자세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많이 다녀봐야죠. 많이 다녀봐야 손님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아스팔트 깔린 데는 다 다녀봐야죠. 서울 시내 골목골목 다 다녀보고 그게 자산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자산이 되고 앞을 내다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검단신도시가 앞으로 뭐 잘 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다만 조금 시간이 딜레되느냐 빨리 앞당겨지는 차이일 뿐이지 좋습니다. 굉장히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공급 없잖아요. 하여튼 무주택이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빨리 아파트를 사셔라. 신규 아파트. 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1주택자 분들은 검단신도시가 지금 저렴하니까 진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가격이 싸지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증여를 생각하잖아요. 주가가 싸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하잖아요. 증여의 기회로 보는 거죠. 부는 대물림 됩니다. 뭐 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8월 달에는 좋은 소식으로 또 규제가 많이 해제될 것 같은 예상도 좀 해보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